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랑 웹툰 수업을 같이 진행하게 된 웹툰 강사 유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웹툰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웹툰을 연재하려면 꼭 필요한 스토리 구성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웹툰이라는 거는 인터넷의 웹과 만화의 카툰을 합성어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웹상에서 연재되는 만화를 웹툰이라고 합니다. 웹툰이 대중에게 빠르고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은 바로 무료 컨텐츠라는 점인데, 최근 들어 유료 웹툰의 서비스를 운행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무료 컨텐츠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와 무료, 그리고 모바일의 대중화로 인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가 바로 웹툰이다 라는 것입니다. 쌤! 그렇다면 웹툰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쇄 드로잉을 마스터해야 돼요? 미술대학을 나와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본기와 프로그램 실력이 있다면 다양한 장르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포토샵을 이용하여 빠르게 제작하는 방법,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이펙트 등을 이용해서 웹툰을 제작해 볼 거고요. 도구는 타블렛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스토리, 시놉시스 구상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고, 다음으로는 기초 드로잉, 배경 연출, 이펙트 작업을 이용하여 프롤로그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고 웹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신 다음 제가 설명 중간중간에 꿀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꼭 적으시고요. 저랑 함께 프롤로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강에서는 스토리라인 플롯과 웹툰이라면 빠질 수 없는 스토리 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뻐야 된다, 그림이 이뻐야 돼요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림보다 스토리에 더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토리 중심적인 웹툰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 쌤, 그러면 웹툰을 만들려면 바로 스토리를 만들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스토리를 바로 만들지 않고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먼저 플롯 구성이라는 거를 잡으셔야 돼요. 플롯 구성. 그래서 제가 오늘 플롯 구성 만드는 방법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대상 정하기입니다. 대상 정하기. 어떤 대상을 정해요? 라고 하는데, 내가 만드는 웹툰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 남자? 뭐 중학생? 연령별? 웹툰에 나오는 서브 캐릭터라든지 주인공 캐릭터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웹툰을 만들 때 이 내가 만든 웹툰을 보는 사람들을 정하는 대상 정하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연령층들이 보는지, 남성과 여성 등 어느 대상을 기준으로 만드는 작품인지 먼저 작품의 대상을 정해야 돼요. 예로 나는 여성 타겟으로 만드는 브로맨스 웹툰을 만들겠다. 또 예로 나는 남성, 성인을 기준으로 스포츠 만화를 만들겠다 라든지. 별로 어렵지 않죠? 내가 어떤 연령층이든 어떤 성별이든 누구를 위해 만드는 웹툰인지 먼저 대상을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는 먼저 대상 정하기.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짜기 위해서 첫 번째는 대상 정하기다. 그럼 두 번째는요, 바로 형식 정하기입니다. 형식 정하기. 네. 어떤 형식을 정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웹툰의 장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장르는 굉장히 많죠. 뭐 로맨스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뭐 SF도 있고 공포 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장르를 골랐을 때 장르별 소재에 맞는 특성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하는 건 로맨스라고 하면 아, 여성들이 많이 좋아할 거야, 여성 타겟으로 한 장르가 바로 로맨스야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남녀 모두에게 어필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별을 기반으로 한 장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할 것은 바로 내가 대상과 형식을 정했다면 이제 세 번째로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정할 때는 꼭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로바로 외워질 수 있는 제목이 가장 좋아요. 너무 길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바로바로 기억할 수 있는 간단하고 특징적인 제목을 정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제목은 바로 나오지 않고요. 내가 장르를 선정을 하면 제목을 쉽게 정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제목을 정했다. 그럼 네 번째로 정하는 것이 바로 의도 정하기입니다. 의도. 선생님, 웹툰을 만드는데 의도를 왜 넣어요? 라고 하는데 의도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웹툰을 만들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웹툰 이번 시간 인강을 듣고요. 프롤로그가 나왔을 때 얘네를 그냥 가지고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모전에도 낼 수가 있습니다. 공모전,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뭐 내 작품을 내가 지금 준비하는 작품이 있다. 계속해서 연재할 수 있는데 프롤로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력서라든지 또는 공모전에 낼 때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도 같이 제출하게 돼요. 계획서를 제출할 때 보는 게 바로 의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웹툰을 만들었는지 보기 때문에 의도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나는 옛날의 향수를 떠올리기 위해서 추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옛날 형식의 90년대의 웹툰을 만들었다 라든지 등등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웹툰을 만들었는지 꼭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목과 의도까지 정했다면 바로 등장인물을 설정해야 합니다. 등장인물 캐릭터 정하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밌을 거예요. 내가 이제 장르와 제목, 의도까지 설정했다면 등장인물 캐릭터 만드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다만 내 머릿속에 그냥 무조건 예뻐야 되고 무조건 잘생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버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요즘 웹툰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주인공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나와 공감하기 위해서 나를 보는 것 같아 라는 시선을 느끼기 위해서 주인공을 일반적인 캐릭터로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개성을 주로 주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머리를 주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뭐죠? 이황이에요. 이렇게 머리만 보고도 알 수 있게 개성을 주는 거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인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주인공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판타지 장르라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점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장인물 캐릭터를 설정하자. 등장인물 캐릭터 설정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등장인물의 이름, 나이, 특징, 캐릭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등 여러 가지를 내가 타입으로 쳐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쭉쭉쭉 해주신 다음에 얘네를 이제 기반으로 다음 시간에 캐릭터를 만들 거예요. 얘네 이제 설정들이 바로 캐릭터를 만들 때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캐릭터 설정할 때는 간단한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면 걔네 요소들을 내가 캐릭터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캐릭터 설정을 해주자. 주인공, 그 다음 서브 캐릭터까지. 웹툰에서 주인공 캐릭터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브 캐릭터도 함께 나오죠. 그래서 서브 캐릭터들까지 캐릭터 설정을 해주면 완벽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등장인물 캐릭터까지 정했다면 다음으로 시놉시스,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써야 돼요. 시놉시스 시나리오를 쓰려면요. 먼저 스토리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스토리 짜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쉽게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스토리를 짜고 이 내가 만들었던 스토리를 가지고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까? 작품의 소재가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의도에 적합한 소재와 설정을 사용했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토리를 딸 때 대부분 판타지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판타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현실 세계를 이제 뛰어넘는
다른 세계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가 있는데 요즘 웹툰 같은 경우에는 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많이 짜기도 하고요. 일상 스토리를 많이 사용하죠. 그죠? 네, 일상 스토리. 일상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겪었던 일들을 주로 추가해서 넣기에도 쉽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랑 함께 일상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일상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틱 스토리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승전결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기승전결. 기승전결이란 문장 구상에 있어서 4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라는 거는 바로 처음 단계를 말해요. 네, 기승전결의 기. 승은 전개를 말합니다. 재미를 주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 전, 바로 클라이막스래요. 네, 클라이막스. 우리가 산으로 따지자면 뭐 기는 여기고 승은 여기다. 그렇다면 저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가장 높은 구간. 가장 감정을 많이 표출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 결은 결말이죠. 끝입니다. 끝. 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이 기승전결을 이용해서 드라마틱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인데 먼저 전체적인 스토리를 기승전결로 짜세요. 기승전결. 전체적인 스토리를 기승전결로 짠 다음에 우리가 분량이 프롤로그도 있고 1화, 2화, 3화가 있잖아요. 이 1화, 2화, 3화에서는요. 기승전결을 사용하지 않아요. 즉 무슨 소리냐면 전체적인 스토리에서는 기승전결이 있으나 각 화마다 기승전결을 넣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 화마다는요. 결을 빼주세요. 전체적인 스토리에는 기승전결이 있으나 각 화마다는 기승전결을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각 화마다 결말을 보여주면요. 다음 화를 볼 때 사람들이 결말이 나왔네. 굳이 다음 화는 내가 예측할 수 있어. 안 봐야지. 다른 작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화가 기다려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다음 화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기승전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승전결을 이용해서 각 화마다 쪼개야 돼요. 스토리를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각 화마다는 기승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 각 화마다는 결말을 보여주지 않도록 하자. 그 이유는 다음 화가 기다려지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랑 먼저 기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기라는 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라는 거는요, 바로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네, 스토리의 시작. 네, 아까도 말했죠? 시작 부분이 바로 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가 스토리상에서 부족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이 스토리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작품은 스토리에서 전체적으로 기가 부족한 스토리에 속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원피스 아시나요, 여러분? 원피스. 원피스에서 루피가 나오는데 아직 뭐 모험도 안 했고 그냥 1화 부분인데 얘가 벌써부터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1화에서 시작하자마자 자기는 해적왕이 될 거래요. 다음으로 뭐 포켓몬스터. 네, 포켓몬스터 아시죠? 포켓몬스터에서 지우가 나는 포켓몬 최강 트레이너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즉 기에서는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면요. 인물의 설정이 들어가야 돼요. 인물의 설정. 설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기에서 루피가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말을 안 하고 계속해서 1화, 2화, 3화로 간다면 얘가 뭐 때문에 모험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에서는 반드시 인물의 설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주인공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인물인가? 뭐 환경, 가정, 직업, 뭐 등등, 성격 등. 주인공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들어봤지만 또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유선미, 웹툰에서 나는 유선미 사랑할 기력이 없는 뭐 수레기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꼭 넣어줘야 됩니다. 얘네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인공이 원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어제 말이 꼬였죠. 목표는 무엇인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루피가 자기는 해적왕이 될 거래요. 목표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주인공이 왜 모험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인물의 설정을 좀 더 표현을 해주자라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시대라든지 뭐 그리스 시대라든지 또는 어려운 시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선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 상황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요 정말 중요한데 등장인물들의 서로 어떤 관계인가? 등장인물들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포켓몬스터를 보면요 지우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지우가 벌써부터 자기는 나는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바람이 누구입니까? 라이벌이 등장해요. 네. 즉 등장인물과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인물이 또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라든지 또는 라이벌 또는 뭐 삼각관계 요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이제 다음 길을 완성하라고 승으로 갈 때 재미 구간을 좀 높여줄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이었던 아이가 나중에 도와주죠. 마치 츤데레처럼. 딱히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게 아니야. 근데 동료가 돼주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등장인물을 서로 어떤 관계인지까지도 보여주면은 완벽하게 길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길하는 거는 인물의 설정입니다. 인물의 설정이라는 거는 부족하면 우리가 웹툰을 읽었을 때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서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목표는 무엇인지,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장인물들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서브 캐릭터, 그 다음에 주인공 캐릭터 서로 어떤 관계인지 보여주는 것까지가 바로 기에 들어갈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승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승입니다. 자, 여러분 승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얘는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재미를 주는 구간이에요. 재미. 바로 에피소드의 그게 갈등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갈등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구간이다. 바로 그게 재미를 주는 구간, 바로 떡밥을 만들어주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즉 무슨 소리냐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기승전, 전은 클라이막스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산이라고 따지면 가장 높은 구간에 빵 터지는 부분, 화산이 빵 터지는 부분. 이 반전을 주기 위해서 떡밥을 주는 것이 바로 승입니다. 재미를 주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승이 부족하면 웹툰 읽을 때 재미가 없네. 다른 웹툰 읽어야지. 흥미가 없잖아. 왜 내가 이걸 읽고 있지? 다른 거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재미를 주는 구간이 바로 승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게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그게 전반적인 재미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미지의 설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는 부분인데 갈등이 시작되고 상승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스토리에 넣어야 되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지우가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포켓몬 트레이너가 바로 되니까 아니죠.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목표와 욕망이 대립 세력에 의해서 자꾸 방해받거나 좌절,
좌절되어 가거나 혹은 성취될 듯한 과정들로 그려져야 돼요. 얘가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건데 자꾸 방해받네. 어떡해, 안 달라. 재미있어. 근데 재밌다. 왜? 주인공이 자꾸 방해받으니까 재밌어. 안 달라. 빨리 다음화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좀 힘들게 만들어주기도 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승리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힘든데 주로 우리는 재밌다고 느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후회를 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밀들이 밝혀지거나 주인공이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사건들을 배치한다든지 복잡한 갈등과 위기를 만드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갈등과 위기. 지우가 포켓몬 트레이너 관둬야지.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 여러분 이거는 네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죠. 포켓몬 트레이너 그만둬야지.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야, 지금까지 열심히 여행해왔잖아. 그만두지 마. 작가님 어떡해요? 빨리 얘를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안 달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은요, 재미를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좌절, 주인공의 좌절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위기를 만드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얘는 잊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입니다. 전. 자, 전이라는 거 아까도 말했듯이요. 클라이막스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산에서 가장 높은 구간, 화산이 빵 터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요. 전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이 이야기의 주제를 모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전에서는요.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즉 주제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간이 바로 전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긴박감, 안달, 절정부,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게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에요. 산에서 가장 높은 정상에 위치하잖아요. 주제를 드러내는 부분, 모든 갈등, 요소, 관계가 뒤엉키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 굳이 반전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지에서 대체적으로 반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요 안 달라고 막 놀라게 되잖아요. 아니 정말? 막 되게 놀라게 됩니다. 반전을 넣어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사랑을 했어요. 우리 결혼해야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클라이막스 구간 전에서 사실 나는 너의 친오빠였어. 우리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막 카페벤의 로고 나오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요 반전이 들어가야 되면서 주제도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제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사랑과 전쟁이라든지 사랑이 뭐 제대로 나타나지 않겠죠? 뒤엉키겠죠? 그래서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작품 전체를 통해 가장 격렬한 곳, 운명의 반전, 관객에게 테마를 느끼게 하는 부분, 즉 작가가 시나리오를 쓴 목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입니다. 결. 여러분 결 어렵지 않죠? 바로 결말, 끝이에요. 우리가 웹툰을 시작했으면 결말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결말을 만드느냐? 아닙니다. 저는요. 물론 클라이막스, 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엔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또 보고 싶다. 찡해. 또 보고 싶어. 너무 찡해. 마음이 아파. 즉 여운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정말 성공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막스 다음으로 오는 정서적인 감동, 결정적 사건에 의해 변화, 깨달음, 죽음 등 간결하게 끝내고 여운이 남는 이미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말은요 여운을 남겨줘야 되는데 결말을 막 질질 끈다. 클라이막스가 끝났는데 결말 부분 스토리가 너무 길다? 그러면 지루합니다. 사람들 안 봐요. 그래서 결말은요. 짧게 끝내고 여운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승전결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는데 제가 하나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기승전결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데 요즘은 웹툰에 얘네를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뭐 승은 더 길어야 돼, 뭐 절은 더 길어야 돼, 결은 짧아야 돼 이런 부분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마음껏 만드셔도 되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조금은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성공적인 스토리를 좀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거냐고요? 여러분 기승전결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여기서 제일 긴 구간은 어디라고 생각해 주시나요? 제일 긴 구간? 역시 캐릭터 설명일까요? 기요? 아닙니다. 기는 길면은요 지루해요. 언제까지 캐릭터 설명을 하는 거야? 지루해. 빨리 재미를 줘. 기가 길면은요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땡. 그러면 빵 터져야 되는 부분이 전이니까 전이 제일 길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땡입니다. 아니에요. 저는요 클라이막스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팡 터뜨려야 되기 때문에 얘가 길어지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안달돼 너무 충격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우리는요 어느 구간을 굉장히 길게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승입니다. 재미 부분. 제가 아까 승 뭐라고 했죠? 전 클라이막스가 빵 터지는 부분을 좀 더 어필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떡밥이라든지 갈등을 만드는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즉 승이 제일 길어야 스토리를 보는데 가장 안정적이고 재미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제일 짧은 부분은 어디여야 할까요? 제일 짧은 부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결 아닐까요?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결이에요. 결은요 짧을수록 여운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결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길어지면 굉장히 지루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죠? 기승전결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승전결을 이용해서 스토리를 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기승전결 뭔지 알겠어요. 근데 스토리는 어떻게 짜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라고 학생들은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스토리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내가 작은 스토리를 쓰세요. 작은 스토리를 쓰세요. 작은 스토리를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세요. 이거 넣으면 괜찮겠는데 근데 또 넣으면 좀 이상할까? 무조건 버리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별로다라는 거는 무조건 버리시고요.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뺄 거 빼고 작은 스토리를 썼다면 두 번째로 기승전결에 맞춰 스토리를 정리하는 겁니다. 스토리를 나누고 수정하고 큰 사건을 결정하여 이 에피소드를 추가적으로 넣고 즉 기승전결을 이용해서 내가 작은 스토리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될 것 같다는 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 자,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끝이에요. 간단하냐고요? 물론 저는요 스토리 같은 거 쓸 때는 이 방법대로 짜는데 제가 이제 이 스토리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독자들 위주로 독자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고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분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어때? 그러면 그분들은 웹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간 뭔가 이상해. 좀 많이 컨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도 좀 약간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토리 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랑 함께 스토리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는 스토리에 맞는, 컨셉에 맞는 캐릭터 설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수업 시간까지 오늘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짜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서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